충북의 허리를 잇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착공 8년 만에 완전 개통했습니다. 청주에서 제천까지 1시간 20분이면 닿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이 김성근 전 부교육감을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현직인 윤건영 교육감과 맞대결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비상계엄 1년, 대학가와 골목 상권이 임대 딱지로 뒤덮이며 연말 특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겨울을 맞은 지역 상권을 둘러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북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대동맥 충청 내륙고속화도로가 착공 8년 만에 완전 개통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충주에서 제천 구간까지 모두 열린 건데요. 이제 청주에서 제천까지 1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아스팔트 도로가 충북 북쪽을 향해 곧게 뻗어나갑니다. 충주 대소원면 만정리 일대, 그동안 미개통으로 남아있던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309입니다. 309 잔여 구간인 이곳 4.2km와 충주에서 제천을 향하는 409 13.2km가 동시에 뚫렸습니다. 지난해 7월 청주 증평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열렸던 도로는 이번 개통으로 청주에서 제천을 잇는 57.8km 전 구간이 하나로 연결되며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2017년 착공 이후 8년 만입니다. 총 사업비만 1조 436억 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입니다. 약 70%의 도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 도로의 개통은 정말 다른 어떤 도로보다도 큰 의미를 갖는. 이번 완전 개통으로 청주에서 충주까지는 50분대, 제천까지는 1시간 20분대로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기존 국도를 이용할 때보다 40분 이상 줄어들면서 물류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올여름 폭염과 호우 등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공사 기간을 5개월이나 앞당겨 조기 개통을 이끌어냈습니다. 작업 가능 일수가 현저하게 좀 부족했습니다. 시공사 본사 차원에서 장비와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효율 작업도 적극 지원하여 이러한 어려운 부족한 공정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고속화도로에서 충주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인 대소원면 검단대교는 오는 2028년이나 돼야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1,15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연결 도로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충주 시민들이 시내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청주까지 갈 수 있는 신호등 없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북의 남과 북을 잇는 새로운 동맥이 뚫리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이 먼저 후보를 추대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김성근 전 부교육감을 추대한 건데요. 보수로 분류되는 윤건영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진보 진영이 내부 갈등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26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충북교육감 진보 진영 후보로 김성근 전 부교육감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강창수 전 정교조 충북지부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지난 20일 강 후보가 사퇴하면서 투표 없이 추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4천여 명의 선거인단에게 납부금을 전액 반환하고 내년 1월 공식 해산할 방침입니다. 경선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 1인이 사퇴하였고 이에 추진위원회는 남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엄격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병우 전 교육감 재임 시절 부교육감을 지낸 김성근 후보는 추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진보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민주의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서로 다른 모든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다양성의 시대를 완성하고
민주의 가치를 지키는 빛의 혁명을 일단 추진위 차원의 단일화는 마무리됐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우선 강창수 전 지부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모든 경선 절차가 중단된 만큼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진보 진영을 결집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추진위가 선을 긋긴 했지만 독자 출마 가능성이 있는 조동욱 전 충북도립대 교수 등 다른 진보 성향 후보들과의 2차 단일화 가능성 역시 열려 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윤 교육감에 맞설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청주시 의원이 이범석 시장의 시정 운영을 불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이나 현도면 재활용센터 건립 등 중대한 현안을 다루면서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시장 직속의 현안 총괄 대응팀 설치와 갈등 해결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충북 경제가 2년 연속 뒷걸음질 친 것이 198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난해 충북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데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의존도가 높아 두 업종이 동시에 부진할 경우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와 자동차 부품 등 대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외부 충격에 강한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지역 경제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지난 봄 어렵다고 호소했던 자영업자들을 취재진이 다시 찾아가 봤더니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대학가에는 임대 딱지가 도배됐고 연말 특수도 사라졌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올해 지역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일을 하고 팔아도 바빠도 남는 수익은 적어지는. 대출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카드깡을 한다든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고물가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주의 대표 대학가 상권인 충북대 주변도 임대 딱지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임대들이 너무 많이 떠 있어요. 원래 대학가 상가가 이 정도 임대 뜰 일이 거의 없거든요. 3개월, 6개월째 안 나가는 데도 진짜 너무 많고요. 경기 침체와 고환율까지 겹쳐 예형업계는 다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환율 영향이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올해 갈 거를 내년에 미뤘었는데 지금 상황도 안 좋으니까 또 반년, 1년 뒤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도 옛말입니다. 예년 같으면 단체 예약이 줄을 이었지만 지금은 예약은커녕 매출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연말 연시 같으면은 우리 이거 예식업에 최대 명절에서 최고 잘 되는 시기인데 예약이 거의 없어졌어요. 회식도 안 하고. 이대로라면 폐업이 더 늘 것이라던 외식업계 관계자. 지금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지금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과거 취재했던 매장 가운데 문을 닫은 곳도 여러 곳. 올해 들어 최근까지 문을 닫은 충북의 음식점도 2,400곳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32%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기 둔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원자력과 인건비, 임대료 다 오르고 하니까 수익 구조가 안 나오니까 도저히 버티다 이제는 한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나마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계속하는 자영업자들은 대출 이자도 버겁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한 명당 연체율은 0.98%, 1년 전보다 0.33%포인트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공표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대출받은 것과 코로나 이후에 대출받은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경기가 나아지면 괜찮은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 덕에 버틴다는 자영업자들. 다가오는 새해는 지금보다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돈이 돌아야지 경기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돈도 쌓이고 월급도 잘 받고 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은 최동단에 위치한 포항 호미곶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겨울철에는 울산 간절곶에서 호미곶보다 약 1분 먼저 해가 떠오릅니다. 해맞이객이 몰리는 1월 1일에 국토 최동단인 호미곶보다 울산 간절곶에서 해가 먼저 뜨는 이유를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미곶은 동해안 해안선이 남으로 뻗다가 동쪽 끝으로 툭 튀어나온 곳입니다. 호랑이를 닮은 한반도 지도의 꼬리 부분이어서 호미곶이라 불립니다. 한반도 최동단에 있으니 가장 먼저 해가 떠올라 일출 명소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울산 간절곶이 새해 첫날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간절곶이 해맞이 명소로 부각됐습니다. 사실 1월 1일 기준으로 간절곶은 포항 호미곶보다 1분, 강릉 정동진보다 5분 일찍 해돋이가 시작됩니다. 왜 가장 동쪽에 있는 호미곶보다 간절곶에서 해가 먼저 뜰까요? 연중으로 봤을 때 여름에는 호미곶이, 겨울철에는 간절곶의 일출 시각이 더 빠릅니다. 간절곶은 호미곶보다 위도가 1도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고 남쪽으로 치우쳐 뜨기 때문에 간절곶 일출이 호미곶보다 1분 정도 빠릅니다. 반면 춘분에는 태양이 정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여름에는 한반도 최동단 호미곶에서 해가 먼저 뜹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태양의 그 뜨는 위치가 그 남동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경도상으로는 포항 호미곶이 더 우측에 있지만은 남쪽 방향에 위치한 울산 간절곶이 좀 더 태양을 맞이하는 위치가 더 가까이 있어서 더 빨리 뜨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 울산 간절곶 7시 31분, 포항 호미곶에서 7시 32분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 호미곶과 울산 간절곶 두 곳 모두 해맞이 명소인 만큼 해당 지자체는 상생의 손 조형물과 가장 큰 우체통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 해맞이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최근 충북도 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증평군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증평군은 다수의 인원이 집결하는 행사는 방역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역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음성군도 오늘 예정했던 제야의 타종 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6년 병오년 신년 화두로 한가온 길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가운데에 위치한 충북을 출발점으로 참된 가치를 찾는 혁신을 통해 도민 모두와 함께 꿈을 완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2026년에는 지역과 세대, 산업과 삶을 고르게 잇는 도민 중심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13년 전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출범한 세종시의 인구가 여러 해 동안 40만 명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자족 기능이 아직 약하기 때문인데 행정수도 완성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내년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현재 약 39만 9천 명이 삽니다. 세종시의 인구는 출범 3년 만에 20만 명을 넘었고 이후 3년 뒤에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에 39만 명을 넘어선 뒤 오름세가 주춤하면서 3년 가까이 40만 명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이전이 줄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상가 공실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기업과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세종시는 내년 3월 세종 공동 캠퍼스 입주를 마치고 하반기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착공하면 인구가 다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동 캠퍼스 부지에도 더 많은 대학이 유치된다면 우리 시의 교육과 일자리 부분에 대한 자족 기능이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본궤도에 오른 것도 세종시의 인구 반등을 기대하게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에 있는 5개 정부 부처와 대법원 등을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도 다 내려오고 성평등 가족부를 먼저 보내서 물꼬를 좀 채웠으면 좋겠다. 세종시는 장기적으로 국가 상징구역 조성에 맞춰 아파트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제천과 영동 등 충북 곳곳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청주 옥산면 주민들도 어제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조직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한전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마을 관통 노선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공사를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충북에 송전선로 34개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충북도의회도 전면 재검토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 관광 휴양 도시 필리핀 세부를 왕복하는 전기 노선이 청주국제공항에 처음 취항했습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은 청주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열고 매일 한 차례 정기 운항을 개시했습니다. 청주 출발은 매일 밤 9시 25분, 귀국편은 오전 7시 20분입니다. 올해 청주국제공항에서는 모두 36개 국제선이 취항했고 이에 따른 이용객도 증가해 올해는 지난해를 뛰어넘는 4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충청북도는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핸드볼 지원 사업이 2025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 자회사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에 핸드볼팀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의 10개 팀 창단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핸드볼 대회인 올원픽을 해마다 개최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도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노구찬 선수가 또 성적 부진으로 올해 2명의 감독을 교체한 충북 청주FC가 내년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지도자를 영입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2016 시즌을 이끌 4대 감독으로 포르투갈 출신 마누엘 레이스를 선임하고 수석 코치와 골키퍼 코치도 모두 외국인으로 구성했습니다. 레이스 신임 감독은 포르투갈 명문 FC 포르투와 브라질 플라멩고 등에서 수석 코치를 지내는 등 주로 유럽과 남미 무대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라면을 나누며 이웃 간 소통할 수 있는 이른바 라면 복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제천 남부사회복지관에 1인 가구와 독거노인 등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라면을 열고 김창규 시장이 라면을 기부했습니다. 이곳은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문을 연 충주시의 나누면은 이용객이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수거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30대 전달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6천만 원을 자금 세탁책에게 건넨 혐의로 30살 남성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전달책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등을 사칭해 뜯어낸 돈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서로 주고받으며 세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